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윤석입니다. 네,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예전보다 얼굴 색깔이 네. 원래 색깔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얼굴 색깔이 조금은 빨갰었는데, 그런가요? 네, 지금은 예전 그대로,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의 얼굴 색깔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오픈도 얼마 안 남으셨죠? 네. 네, 다음 네. 주면. 예. 잘 좀 하셨으면 또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또 대형주가 좀 처지고 중소형주 쪽이 좀 우위를 겸하는, 우위를 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가 싶은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대형주에서도 또 살아있는 거는 또 살아가고 있고요. 좀 차별화가 좀 많이 심해지죠. 되게 우리가 차별화가 심해지면 선택을 잘 하면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건의 경제 지표 발표라든가 특히 제가 볼 때는 오늘 중요한 게 발표를 하죠.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PC 물가지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것이 과연 올라갔느냐 아니면 내려갔느냐 제자리냐에 따라서 미국 지수가 좀 그 방향을 설정을 할 개연성이 좀 높겠고요. 우리로서는 뭐 너무 그 좋아도 걱정이고요. 너무 나빠도 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위치에 수치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역시 잘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은 뭐 미국의 경기 지표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와 연관이 된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늘도 보면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증권주가 미쳤다. 미친 증권주다라고 할 정도로 증권주들이 급등했고요.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에 정말 그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상승 초입의 유동성 장세에 이제 막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대형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장세보다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뭐 종목 선택하기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좀 더 냉철하게 시장을 보고 잘 대처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난 주말에 뭔가 새로운 건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볼지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운드 1 AIIB 수혜주 장기 모멘텀 받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생소한 건데요. 지난 주말에 등장한 건데 저는 말이죠. 처음에 이 AIIB를 봤을 때 이 로마 숫자로 그 2 있죠, 2. 전문가님. 2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좀 생겨가지고 A2B로 읽었어요. 네. 로마 숫자 A2B로.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AIIB고요. 많이 이제 혼동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인데 AIIB입니다. A2B가 아니고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것의 수혜주는 그럼 뭐고 장기 모멘텀이 과연 있겠느냐.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IB란 뭐냐, 요것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오늘 뭐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운을 띄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AIIB. 자, 이거는요, 우리가 영어 약자입니다. 영어 약자예요. 그래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제가 개념을 한번 인터넷에서 알기 쉽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림 1번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요.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I가 중간에 2개 들어가죠. 그래서 AIIB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세계은행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금융기구는요, 주로 미국에서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같은 경우. 근데 이것이 중국이 주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왜 주도를 할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중국이 결국 이런 국제금융기구를 하나 떠맡으면서 실크로드 완성하고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야심과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의 주도로 생긴 금융기구다. 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은행은 일본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자, 미국과 일본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부 이쪽으로 국가들이 몰려들고 있죠. 미국이나 일본 제외하고 전부 몰려들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이 많이 커졌다는 거고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AIIB의 개요를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은 설립 목적 나와 있죠. 미일 주도에서 중국 주도로 대항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다. 자본금은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본부, 운영방식, 참여국. 참여국 한번 쭉 보세요. 유럽 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지금 보세요. 밑에 그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태리, 영국까지. 미국의 우방인 영국까지 전부 AIIB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등을 돌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주까지도 참여할 예정으로 있고요. 3월 26일 현재로 34개국. 요 정도 되는 범위니까 전부 중국으로 모이고 있죠.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은행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림 3번을 보면 국제금융기구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도 이번에 그 새로 생긴 게 있고, 아시아개발은행이 과거에 ADB, NDB도 있고요, 세계은행도 있고, 뭐 제가 비교하느라고 갖고 왔지만, 뭐 일단 중국하고 경쟁이 되는 건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림 4번에 국제통화기금도 있죠. 긴급 외환 보유액 지원 기금도 있고요. 근데 이런 기구들이 뭐냐면은 딱 꼬집어 얘기해서 이런 자금을 빌려주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자금 집행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하나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은행은 내정 간섭이라든가 규제가 없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아시아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중국의 야심은 제가 볼 때는 기축통화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이 지금 위안화가 보이지도 않죠. 1.6%밖에 안 돼요. US 달러가 42% 아닙니까? 그리고 유로화가 31%, 그 다음에 파운드화 이런 순인데 중심적인 위치를 위안화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될 경우에 과연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신흥국, 이머징 시장에 뭐가 유리하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달러화가 강세되던 것이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세로 좀 전환할 수 있죠. 신흥국의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아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통화만으로 정책을 폈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정책, 인프라 정책을 세계 여러 나라 도움을 받아서 아시아 위험자산에 투자하게끔 하자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신흥국 위험자산도 평가가 제대로,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지금 현재 아시아 인프라 은행이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명나라 때 그렇죠. 명나라 때 광해군이 고뇌했던 부분이죠. 명나라가 미국이에요. 그죠? 후금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을 선택할 것이냐, 명나라, 사드권을 수용을 하면서 명나라 편을 들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지금 현재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참여국, 국기 나옵니다만은 여러 나라죠. 아까 우리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뭘 하겠느냐? 실크로드 1대1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1로를 하겠다는 거, 아시아 패권을 잡겠다는 거,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거, 이런 야심이 지금 현재 묻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되게 그래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여기까지 네. 조사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그냥 조사를 했는데 시간을 제가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자료 화면까지 해서 아주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시면서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좀 전에 이제 전정현 전문가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이 AIIB라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그러니까 미국의 과거의 그 맹방이라고 하죠.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게 사실상 눈길을 끄는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 가입 제의를 그동안 계속 망설이다가 이런 미국의 우방들이 대거 참여하는 걸 보고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IB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가들을 보면 미국과 일본, 대만을 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대만이 여기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대만은 뭐 중국하고 일단 그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지금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세계은행이라든지 ADB, 아시아개발은행을 주도하는 게 지금 일본이라고 한다면, 이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일본이 참여할 리는 만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또는 대만, 이런 국가들을 제외한 지금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어떤 이 세계적인 경제 질서 또는 금융 질서에 대해서 지금 과거의 중국은 세계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소비 시장으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무시하고는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공통된 인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중국이 위엔화로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도전을 일본을 내세워서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IB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인 실익을 얻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 안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은 이제 제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제 짚어주셨고요. AIIB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개념, 주변을 둘러싼 뭐 이해관계,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로 봅니다. 여기서는 뭐 저희가 이견은 뭐 당연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AIIB 가입의 그런 의미가 뭐냐? 이거는 이제 한국 입장이죠. 아까는 제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입장에서 가입을 한 의미가 뭐고,
향후의 추진 일정이 어떤가? 네, 요 부분입니다. 네. 아까 제가 뭐 실크로드 건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실크로드 1대1로 그 건이 결국은 1단계적으로 중국이 의도하는 바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로서는 뭐예요? 바로 거기에 참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아무나 참여시켜 주겠어요? 그냥 옆에 나라에 있다고 그래서 참여시켜 주겠습니까?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 회원국으로 참여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지분을 우리가 받고 그 지분에 따라서 건설이라든가 여러 공사건들이 배분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이런 건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한 5% 지분이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걸 결국 획득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공사를 많이 따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자. 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 목적이고. 근데 너무 빨리 하면은 미국 눈치가 보이니까요. 조금은 그 타이밍을 좀 늦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한이 3월 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며칠 전에 결정을 일부러 고심한 척 하면서 그때 가입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첫 번째 의미를 두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크로드 1대1로의 참여를 하기 위한 거죠. 아까 제가 그림 9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그렇습니다. 그림 9를 보시면은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국가까지도 참여하게 된 것은 역시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동참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국이요, 이 거부권을 원래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거를 포기하면서 유럽을 끌어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었다. 중국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유럽까지 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1대1로의 참여를 위한 목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AIIB에 가입한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미국과의 그 사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미사일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되게 이렇게 중국 그 AIIB에 가입도 하고 또 사드도 수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중국한테도 좀 긍정적인 그런 눈치를 보여주고 미국한테도 그런 눈치를 보여주자는 거죠. 글쎄요, 이 사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그 건을 결국 이제 배치를 수락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먼저 가입을 했다는 거죠. AIIB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사드에도 배치를 허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림 10번을 보시면 지금 뭐 사드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자, 잘 아시죠?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초고도 미사일, 초초고도 미사일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러죠.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싫어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세 가지 이유. 자, 그리고 추진 일정인데요. 추진 일정. 추진 일정은 지금 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림 11번을 한번 좀 볼까요? 창립회원국 신청 마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식 출범하는 건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설립 의사를 표명을 해가지고 서명해가지고 참가 표명하고 한국에 가입 선언한 게 3월 27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3월 말에 모집 마감이 돼요. 그리고 6월 말까지는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지분 산정 방식 논의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 놓고 창립회원국의 공식 최종 확정돼 가지고 아마 빠르면 2015년 말
늦으면 2016년도 초에 공식 출범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뭐 한 네. 말씀 주시죠. 아니요. 네. 너무 좀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해주셔갖고 제가 뭐 먼저 해가지고 이게 네, 참 아예 신뢰가 아닙니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주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뭐 중언부언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AIIB의 가입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중국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골적으로 미국의 그 달러에 대한 기축 통화 쪽에 위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인정을 했어요. 달러가 유일한 공식 기축 통화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위엔화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를 공식적인 외교석상에서 인정을 하면서 경계감을 풀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끝없이 이 점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린다면 사실상 미국이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해서 발권을 해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던 이런 권한 자체가 다 이게 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글로벌 위치가 많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국이 만약에 이런 쪽에 위협을 한다면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서방 국가들이 이 AIIB에 그 줄을 이어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 명분보다는 실리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만 유지하면서 손을 놓고 있기는 지금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AIIB 가입을 할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그 막대한 자금줄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했을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지분율이죠. 그러니까 AIIB의 예정 창립 회원국 중에서 GDP 규모로만 보면 우리가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상에 걸맞는 지분율을 가져야만 발언권이나 나중에 영향력을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AIIB가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패권 다툼에 나설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 내부에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주신 말씀을 좀 보면 1단계적으로 중국 의도대로 지분율이 이제 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해 주셨고요. 한국 지분율 확보가 최대 포인트다. 산업별 수혜는 이미 검증됐다. 물류 사업 확장과 성장에 주목한다. 되게 그런 요지의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수혜주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가입에 따른 수혜주가 뭔가, 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종 중심으로 이제 봤어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종목은 자연히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 부분으로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IB 가입했다는 수혜주는 중국 본토에 있는 거죠. 뭐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 뭐 중국 본토 상장 종목들이 엄청 시세를 내죠. 참고적으로 제가 그림 13번을 보면은요, 중국의 1대1로 수혜기업 현황을 요약한 게 있는데 블룸버그 자료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보이죠? 뭐 중국에는 먼 차가 또 많습니다. 남차, 북차. 예.
모르겠어요. 서차, 이 동차는 없는데 남차, 북차 있고요. 뭐 여러 건의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쪽이 제일 최대의 수혜를 받는 중국 본토 주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좀 따라가려면 역시 중국 본토 주식을 사든가. 근데 세금 좀 많이 내죠. 한 20% 정도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익 본대에 대해서. 그런 좀 마이너스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쪽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뭐 차이나 펀드를 ETF나 이런 쪽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도 좀 있겠죠. 이런 중국 직접 투자가 답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중장기로 보느냐 좀 단기로 보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중장기로 볼 때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운수창고 업종에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는 그 다음 코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는 그렇게 보고 조금은 이제 짧은 개념으로 이제 본다면은 역시 뭐 지금 해외 건설, 그죠? 그 대림산업이나 뭐 현대건설, 그죠? 그리고 가스관, 오늘 하이스틸 같은 경우 엄청 올랐죠? 가스관, 그리고 그 중장비 업체, 뭐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주들은 그렇게 크게 못 움직입니다. 좀 몸집이 작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쪽들이고 항만업체는 뭐 동방 최근에 많이 오른 게 그래서 올랐다고 저는 보고요. 뭐 토탈소프트는 좀 시원찮았습니다만은 그 광케이블 업체는 오늘 뭐 KT 서브마린 굉장히 올랐죠. 물론 계약건에 대한 재료도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AIIB 그 건의 광케이블 업체라는 강점이 제가 볼 땐 부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 구조물 업체, 이거 뭐 특수건설, 뭐 동아지질 오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자재 업체, 뭐 페인트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이건산업, 뭐 성창기업, 뭐 이런 것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들이 오늘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업종에 유리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뭐 큰 그림에서 보면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 28일 그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이제 보아오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 그 10년 내에 중국과 연결된 국가들의 연간 무역액이 2조 5천억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767조 정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거를 넘어서게 될 거다라고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일단 뭐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의 이 무역액이 이제 동남아 또는 관련국으로 크게 확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무역의 그 열매를 주변국이나 관련국들이 다 같이 향유하게 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보통 우리가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 신실크로드나 1대1로와 관련된 뭐 건설, 그다음에 가스관, 그다음에 뭐 또 이런 그 SOC죠.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제일 1차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뭐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거기서 보면 또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쪽에만 국한시키지 말고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통신 분야도 수혜가 될 수 있겠고, 또 오늘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보면 뭐 하이스틸, 가스관 관련주죠. 그다음에 우원개발, 또 특수건설 이런 가벼운 중소형주들이 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저는 이제 그 관련주에서 아까 언급하셨지만 해저 터널과 관련된 KT 서브머린을 오히려 공략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또 부수적인 그 효과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이런 그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지 사실상 이 AIIB가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시행될 때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또 과도하게 그쪽에 비중을 실는 것은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견까지 이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수혜주를 알아보는 코너였기 때문에 저는 그 찬반에 대한 의견 표명은 이제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코너에서 이제 고른권에 대한 찬반권이 이제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IB 가입 수혜주가 그렇다면은 장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인데요. 장기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신다면 어느 쪽이세요? 글쎄요, 저는 아니요라는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쪽이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예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근거는 첫 번째로 이제 이번이 그 중국의 말하자면 4차 인프라 투자거든요. 예전에 1, 2, 3차 인프라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2차나 3차 인프라 투자 때 과연 그 업종별로 우리 대한민국의 업종들이 어떤 경향을 어떤 패턴을 보였는가 그걸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림 한 14번을 좀 보면은요. 그림 14번 중국 인프라 투자 사이클 대 한국 업종별 상승률을 보니까 결국 이제 단기로는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인프라 사이클 때 91년도부터 94년 3년간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다른 변수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 철강이나 운수창고 이쪽들이 한 18%씩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화학이고요. 코스피가 한 10.2%.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 그랬었고, 그리고 3차 인프라 투자가 중국이 있었을 때, 그때도 보면은, 그때는 운수창고가 제일 높았네요. 28%, 철강이 18%, 화학이 17%, 코스피가 한 7.1%. 뭐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투자하는 분야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쪽에 투자는 좀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차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본다면은 철강이나 화학이나 운수창고 쪽 업종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단기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장기로 보면 그런 업종에 유리하게 좀 작용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실크로드인가 이런 것들을 타고 우리 상품이 막 수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접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생긴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 화장품이나 뭐 신소비 관련주들 잘 나가지 않습니까?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이 그런 실크로드를 타고 수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간접 수혜는 화장품이나 바이오나 제약 뭐 이런 쪽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2차나 3차 인프라 때하고는 조금 틀리게 그 점이 좀 차이가 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중장기적으로는 아니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이제 그 기대감만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창립 이후에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방향이나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이 금융 인프라 쪽에 과연 그 뭐 중국의 소비 시장이라든지 중국의 위상을 그 고려해서 참여는 했지만 과연 서방 국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냐. 제 얘기는 좀 바꿔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측면이나 협력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나 좀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마당에서 또 사드가 국내에 배치된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긴장 고조라는 이런 정치적인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다국가가 참여하는 그 개발은행 성격의 그 AIID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나 개발 논리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런 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나 장치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게 또 원래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서 정말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실익을 챙기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요. 또 동맹 관계라든지 안보 또는 이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정말 아까 광해군을 비교하는 그림에서 줄타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외교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야 쪽으로 조금 이제 각도를 다르게 또 접근을 해보신 점이 저하고 조금은 이제 차이가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투자 전략이죠? 네,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을 간단히 가겠는데요. 자, 투자 전략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1단계적으로는 그 투자 전략은요, 중장기 개념으로는 결국은 이제 철강 온수창고 화학 건설 이쪽은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 개념으로 대형주는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당장은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요. 단기 개념의 투자로 볼 때는 중소형주가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중소형주도 지금 옥석이 참 구분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념으로 보면 오늘 그 강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관주가 제일 강하죠. 그 다음에가 지하구조물, 광케이블, 뭐 건자재.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순서로 힘의 강도가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순위 정도로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대형주나 다른 그 AIIB 관련주들은요, 향후 그 건에 관련된 재료가 언제 나오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건설, 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스관과 같은 SOC, 사회 간접 자본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중국의 금융개혁, 그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금융개혁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환율 정책의 투명성 같은 낙후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성강통, 후강통에서 또 성강통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중국 금융시장이 한 단계 발전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주들도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일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맞수 동맹 코너로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네.